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윤석열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가슴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로 그것, 시간강사 임용의 허위 확령 낸 신정아, 윤석열 직접 수사 끝 업무방해죄 유죄. 허위 확력, 허위 확력, 재직증명서, 가짜 재직증명서를 냈다. 이걸로 윤석열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기소했고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이 당시 사진 보겠습니다. 신정아입니다. 허위 학력 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았던 신정아입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윤석열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요. 우리는 이 당시에 허위 학력을 내면 죽일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죄라고. 하지만 김건희는요, 허위 학력을 본인이 인정했으나, 돋보이고 싶었다 인정했으나 대통령 마누라가 돼가지고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도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리됐어요. 이게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겁니다. 신정아는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이게 무슨 제목이었다고요? 허위 학력. 시간 강사 임용에 허위 학력 낸 신정아. 김건희랑 똑같죠. 김건희도 시간 강사 임용에 허위 학력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정아는 여기고 김건희는 그 문화재 맨손 만져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곳에 가 있다는 거죠. 이게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 협찬이 왜 무혐의인가? 성남FC의 이재명, 딸 장학금 조국과 뭐가 다르길래 한번 봅시다. 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기업들의 협찬이 이뤄진 2015년, 2019년에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협찬이 관련돼 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가 있죠. 부부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니까요. 윤석열은 그 시기 특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냈어요. 검찰이 밝힌 사실,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에 협찬사 참여한 기업들 중 협찬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곳이 있었어요. 특히 협찬한 이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업이 있었어요. 해당 수사를 하던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던 기업도 있었어요. 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대. 이것만으로도 벌써 재판 갔어야지. 성남FC도 지금 기소하고, 조국이 받은 것도 아니고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도 실형받았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무혐의라는 거예요. 검찰은 협찬 경위와 이후 처분과의 관계를 다 살펴봤대요. 그 결과 정상적인 협찬이었다. 박수. 역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협찬은 통상적인 전시 공연 분야에서 마케팅 협찬 명목으로 이뤄진 것이다. 다른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성남FC에 간 건 그 어떤 이익도 이재명에게 가질 않았어. 대단하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형이 성남FC 후원금, 적법한 계약에 따라 기업에 광고해주고 돈을 받았을 뿐이다. 광고 효과가 크다. 그런데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나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서는 거의 같은 주장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인정됐어요. 검찰은 기업들이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협찬한 액수와 기업들에 제공된 전시의 입장권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기업들 내부 마케팅 부서의 검토와 실무진 협상을 거치는 등 공식 절차로 협찬이 추진됐고 수사와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 성남FC 똑같거든요. 근데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 기소, 코바나 컨텐츠는 무죄, 무혐의.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 너무 공정하잖아, 윤석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유죄 선고했죠. 이 근거는 장학금을 준 노한중 조 전 장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조 전 장관의 딸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딸에 대한 장학금은 곧 조국이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였지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자녀의 금품수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재판부 스스로도 해당 장학금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조국은 유죄. 자, 이 판결 논리에 의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힌 부부인데다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자녀와 달리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협찬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죠. 하지만 안 해. 자, 검찰 관계자는 조국 사건에서는 노한중 원장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장학금으로 혜택을 준 것이고, 코바나 컨텐츠 사건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협찬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여사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에라이 씨 진짜 대단히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아니, 교수가 장학금을 주는데 무슨 권한이 있고 없고야. 그리고 노한중 교수가 이 의전원으로 오는 학생들이 낙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낙제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 이게 유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바나 컨텐츠는 무죄야. 무혐의야. 잘못이 없대. 검찰은 코바나 컨텐츠 사건으로 김건희를 2차례 서면 조사했어요. 거기다가 협찬 기업 관계자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했는데 김건희 휴대전화 포렌식 안 했습니다. 김건희가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윤석열과 협찬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거예요. 일률적으로 강제수사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증거가 확인되는지 따라 다르다. 검찰 식구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소리로 들리는 게 저뿐인가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3차례 출석 조사를 진행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비판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1년 수사팀이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너무나 공정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코바나 컨텐츠 관련돼서 자세하게 몰랐었던 부분, 코바나 컨텐츠 협찬사, 이 당시에 협찬사 중에 검찰 수사를 받던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협찬한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받은 기업이 있었고요. 해당 수사를 하던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협찬할 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거나 검찰총장이거나 이럴 때입니다. 이런데도 아무런 관련성 없다. 대가성 없다. 서면조사 끝. 이게 바로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겁니다. 시간 강사 임용하는데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처벌하던 윤석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는 시간 강사 임용에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고 시인을 했지만 지금의 김건희는 문화재를 맨손으로 만져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입니다. 느낌이 빡 오시죠? 요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정아 사건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입니다. 대단하죠?